60세가 넘으면 이상하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하루가 느긋하고 마음이 평온한데 어떤 분은 여전히 바쁘고 늘 지쳐 있습니다. 가진 돈이 많아서일까요? 자식이 잘 돼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삶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은 이미 나이만큼 변했는데 마음과 삶의 방식은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노년 관련 조사들을 보면 60대 이후 삶의 만족도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소득이나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얼마나 삶을 단순하게 만들었느냐였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노후를 편히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돈도, 자식도, 명예도 아닙니다. 단 하나 불필요한 것을 줄였느냐, 아직도 붙잡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노년은 65세부터입니다. 나라가 정한 공식적인 노인의 시작이죠. 하지만 몸은 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60세부터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회복은 느려지고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이 시기에 여전히 젊을 때 방식으로 살면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65세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60세부터 미리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줄인 사람은 노후가 천국이 되고 못 줄인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매일이 지옥이 됩니다. 늦어도 60세부터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들, 딱 6가지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앞으로의 노후를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분명한 기준이 생길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해야 한다는 책임 강박을 줄여야 합니다. 75세 이순자 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려요. 어젯밤에도 파스를 붙이고 잤는데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일요일 아들네 집에 가서 반찬을 해줘야 하거든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니 하면서 부엌으로 갔어요. 김치찌개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밑반찬 만들고 나물 무치고 생선 구우면서 3시간을 보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한 번씩 허리를 펴야 했어요. 숨도 가빠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짐을 싸서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괜찮은데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해놔야 너가 편하지 하고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은 아팠어요. 점심을 함께 먹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걸까?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파스를 또 붙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노년인가? 73세 박영숙 씨는 8순이 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치매가 오셔서 24시간 돌봐야 해요. 밤에도 깨서 화장실 가시는 걸 도와드려야 하고, 낮에는 식사 챙겨드리고, 약 챙기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온종일 시어머니 곁을 지킵니다. 영숙 씨도 이제 몸이 안 좋아요. 허리 디스크에 고혈압까지 있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요양원 보내시죠라고 해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니라며 거절하세요. 어느 날 영숙 씨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가시면 허리 못 씁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쉬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울었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내 인생은 언제 편안하게 사는 걸까?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사시나요? 명절엔 내가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손주 돌보는 건 내가 해야 한다. 집안일은 내가 챙겨야 한다.
부모님 재산은 내가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60세가 넘어서도 7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해야 하는 일일까요? 내가 안 하면 정말 안 되는 일일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책임지며 살아왔기 때문에 책임을 내려놓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더 그렇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으니 이제 와서 손을 놓는 게 죄책감처럼 느껴지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60세 이후에 책임은 미덕이 아닙니다. 관리 대상이에요. 몸이 신호를 보내는데도 억지로 하는 건 책임감이 아니라 강박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하고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내가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떠안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의지만 했는데 내가 손을 놓으니까 그들도 스스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쉬어야 가족도 성장합니다. 두 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을 줄여야 합니다. 68세 김정숙 씨는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30년 전 일이 자꾸 떠올라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배신감이 컸는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납니다. 남편은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도 정숙 씨는 아직도 그 원망 속에 갇혀 있어요. 밤에 누우면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내가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새벽이 됩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자요. 낮에는 피곤하고 밤에는 또 그 생각이 떠오르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정숙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그 사람한테 아직도 화가 나요. 죽었는데도 미워요. 근데 화가 나면 나는 누구한테 화내는 걸까요? 결국 나한테 화내는 거죠. 71세 최동수 씨는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재산을 잃은 일을 평생 후회하십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그때 내가 그 사람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시면서 지금도 그 일을 붙들고 계세요. 동수 씨의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30년 전에 멈춰 계세요.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과거를 사세요. 가족들이랑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늘 그때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는 지겨워서 듣기 싫은데 아버지는 계속 그 이야기만 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밤마다 이런 생각하시나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당하지 말고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과거를 떠올리면 자책이 되고, 자책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결국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잃어버려요. 과거 회상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후회와 원망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이미 지나간 것에 집착하는 데서 시작된다.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건 과거 때문이 아니라 과거를 놓지 못하는 현재의 선택 때문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원망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과거를 붙들고 있을까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살리는 선택이에요. 상대방이 잘못했든 안 했든 내가 원망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아픈 건 나예요.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밤마다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순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 지배당하지 않을 순 있습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두되 오늘은
오늘로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자식 걱정을 줄여야 합니다. 70세 한명숙 씨는 매일 아침 아들한테 전화합니다. 밥 먹었니? 회사 잘 다녀오니? 요즘 힘들진 않니? 아들은 45살입니다. 결혼도 했고 자식도 둘 있어요. 회사에서 과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명숙 씨는 아직도 아들을 걱정하세요.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가 매일 전화하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매일 밥 먹었니 하시면 어린애 취급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말하면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전화 올 때마다 또 걱정하시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사실 저는 잘 지내거든요. 근데 엄마는 계속 걱정하세요. 66세 조미숙 씨는 딸이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걱정합니다. 사위가 우리 딸한테 잘해주나? 애들은 잘 크나? 돈은 잘 버나? 한 달에 두세 번은 딸네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뭐 이렇게 없어? 시장 봐줄까? 하면서 이것저것 사다 놓고 와요. 딸이 엄마, 우리 알아서 해. 괜찮아라고 해도 미숙 씨는 걱정이 됩니다. 딸이 힘든 걸 숨기는 건 아닐까? 혹시 사위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닐까? 밤마다 딸 생각을 하다가 잠을 못 잡니다. 미숙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딸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요. 딸 기분에 내 하루가 좌우돼요. 여러분의 자식은 이제 성인입니다. 30, 40, 50이 넘은 어른이에요. 그들에게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식을 어린아이처럼 걱정합니다. 저 애가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저 애가 돈은 잘 관리하나? 저 애가 직장에서 힘들진 않을까?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전화로 이어지고 전화는 간섭이 되고 간섭은 자식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걱정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잘 지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담스러워해요. 엄마가 또 걱정하시네. 아빠가 또 이러시네 하면서 피곤해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걱정하는데 자식들은 그걸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식 걱정이 우리 자신을 병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지만 자식이 안 좋으면 우리가 더 힘들어집니다. 자식 기분에 내 하루가 좌우되고 자식 전화 한 통에 내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정서적 의존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을 사랑하되 붙들지 말라. 자유롭게 날게 하라. 자식을 믿고 놓아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을 내려놓을수록 관계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내가 자식 걱정을 줄이면 자식들도 편해지고 나도 편해집니다. 네 번째, 관계의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67세 오경희 씨는 친구가 많으신 편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 동기 모임, 동네 친구 모임, 교회, 친구 모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번 이상 모임에 나가세요. 처음엔 좋았대요.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밥 먹고 즐거웠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임 나가는 게 부담스럽대요.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해요. 손주가 어디 대학 갔다. 아들이 얼마 버는데 집이 얼마짜리다. 듣고 있으면 내가 초라해져요. 어떤 친구는 남 흉만 봐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 며느리는 어떻고, 부정적인 말만 해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떤 친구는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끊기도 애매하고, 안 나가면 뒤에서 뭐라 할까봐 억지로 나가요. 집에 돌아오면 왜 갔을까 후회돼요. 69세 윤정혜 씨는 교회 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기 고민을 털어놓아요.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며느리가 어떻고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정혜 씨는 들어주느라 지칩니다. 내가 위로해주면 그때뿐이에요. 다음에 만나면 또 같은 이야기를 해요. 바뀌는 게 없어요. 나도 내 고민이 있는데 내 이야기는 할 틈도 없어요. 그 친구는 자기 이야기만 해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다 빠져요. 정혜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친구가 적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 억지로 만나는데 만나고 나면 더 외로워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 유지에는 비용이 듭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감정도 소모됩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만나고 나면 오히려 피곤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나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관계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인연이니까, 같은 동네 사니까, 정이 있으니까 하면서 계속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왜 갔을까? 시간 아까웠다. 그런데도 다음에 또 만나요. 왜 그럴까요? 단절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끊으면 외로워질 것 같고, 나쁜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뭔가 잃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여러분, 노후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웃으며 만나는 10명보다 진심으로 편한 2~3명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해요. 친구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얼마나 편안하고 긍정적인가가 중요합니다.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고 나면 소모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만나고 나면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좋아지고 다음에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나쁜 관계는 만나고 나면 지치고 짜증나고 왜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관계 정리는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5번째, 욕심과 나중에라는 미루기를 줄여야 합니다. 72세 송미자 씨는 평생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중년엔 자식들 키우느라 못 갔습니다. 노년이 되니까 이제 시간도 있고 돈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미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가야지. 지금은 좀 해야 할 일이 있고 날씨도 춥고 다음에 봄 되면 가야지.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팠어요. 무릎 치료하고 나중에 가야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허리가 아팠어요. 허리 나으면 가야지.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미자 씨는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걷기가 힘듭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가끔 제주도 사진을 봅니다. 그때 갈 걸. 왜 미뤘을까?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 미자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을 나중을 위해 살았어요. 나중에 하다가 결국 나중은 안 왔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69세 임동철 씨는 평생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 배웠어요. 중년엔 자식들 대학 보내느라 돈이 없었습니다. 노년이 되니까 이제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었어요. 그런데 동철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배워? 지금 배워서 뭐 하나? 창피하게.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동철 씨는 손가락 관절이 안 좋아졌어요. 류마티스가 왔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싶어도 손가락이 안 움직입니다. 그때 배울 걸. 왜 안 했을까? 남들 눈치 볼 게 뭐 있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동철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을 남들 눈치 보며 살았어요. 하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안 가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건강해지면 여행 가야지.
나중에 시간 나면 취미 생활 해야지. 나중에 돈 좀 모이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나중에. 그런데 그 나중은 언제인가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엔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강과 기력은 예고 없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걸을 수 있는 다리가 내년엔 아플 수도 있고, 지금 볼 수 있는 눈이 몇 년 후엔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도 문제입니다. 아껴야 한다는 생각, 자식들 주려고 모아야 한다는 생각,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돈은 있는데 쓰지 못하는 가난, 건강은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가난. 그게 진짜 가난이에요. 노후엔 참는 미덕보다 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60세가 되고 70세가 되고 80세가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누리세요. 나중을 위해 참지 말고 지금을 위해 사세요. 자식들 물려줄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행복한 부모를 보는 게 자식들한테도 더 큰 선물이에요. 6번째, 비교하는 마음을 줄여야 합니다. 65세 정순남 씨는 SNS를 자주 보십니다. 친구들이 올린 여행 사진을 봅니다. 제주도에 갔대요. 일본에 갔대요. 유럽 여행을 다녀왔대요. 맛있는 음식 사진을 봅니다. 호텔 뷔페에서 먹었대요. 유명한 식당에 갔대요. 손주들과 행복한 사진을 봅니다. 손주가 영어 잘한대요. 피아노 대회에서 상 받았대요. 명문 유치원에 다닌대요. 그걸 보면서 순남 씨는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대요. 남들은 다 여행 다니는데 나는 집에만 있네. 남들은 다 맛있는 거 먹는데 나는 집에서 혼자 밥 먹네. 남들 손주는 다 잘하는데 우리 손주는 평범하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순남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SNS 보면 볼수록 내 인생이 불행해 보여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가난한 것 같아요. 68세 이경자 씨는 이웃집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그 할머니는 자식이 잘 됐어요. 아들이 의사, 딸이 변호사래요. 손주는 다 명문대 갔대요. 경자 씨는 아들이 평범한 직장인이고 딸은 주부예요. 손주도 평범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져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손주가 전교 1등 했어. 자랑만 합니다. 경자 씨는 듣고 있으면 위축됩니다. 우리 집은 평범한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집에 돌아오면 우울해집니다. 경자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는데 자꾸 비교가 돼요. 그럼 내가 불행해져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학창 시절엔 성적으로, 청년 시절엔 직장으로, 중년엔 재산과 자식으로 비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비교는 계속돼요. 저 집은 자식이 잘 됐대. 저 사람은 연금을 많이 받는데 저 부부는 여행 자주 다니더라. 저 집은 손주가 명문대 갔대. 끝이 없습니다. SNS를 보면 더 심해집니다. 친구들이 올린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손주들과 행복한 사진. 그걸 보면서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가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SNS는 현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좋은 것만 올립니다. 행복한 순간만 찍어서 올리고 힘든 순간은 숨겨요. 그러니 그걸 보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건 편집된 삶이지 진짜 삶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웃이나 친척과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집은 겉만 보입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여도 속은 어떤지 모릅니다. 자식이 잘 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부모랑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돈이 많아 보여도 빚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남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는데 실제로는 각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삶은 다시 내 것이 됩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살 게 아니라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그게 진짜 노후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책임 강박을 줄이고 과거를 내려놓고 자식 걱정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고 욕심과 미루기를 줄이고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 6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60세 이후엔 책임, 과거, 걱정, 관계, 욕심, 비교를 줄일수록 삶은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멀리,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6가지 중에서 오늘부터 하나만 줄인다면 무엇이 가장 먼저일까요? 혹시 책임 강박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대한 후회인가요? 자식 걱정일까요? 관계 정리일까요? 욕심일까요? 비교하는 마음일까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6가지를 다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줄여도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미 여기까지 살아오신 당신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평생을 책임지며 살았고, 힘든 과거를 견뎌냈고, 자식을 키웠고, 수많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는 조금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더 가지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거예요.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겁니다. 그렇게 가벼워질수록 삶은 평온해지고 평온해질수록 행복에 가까워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줄이는 실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3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이 중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줄이고 싶으신가요? 둘째,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공감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셋째, 여러분만의 짐 내려놓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